찻잔이 탁자 끝에서 살짝 움찔했어요. 물이 넘치진 않았는데 공기가 흔들렸죠. 그 진동이 팔 안쪽을 타고 올라와 가슴에 닿는 느낌. 민석이 신문을 들었다 내렸어요. 한 장 넘기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죠. 그가 말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공간이 조금 달라졌어요. 시선이 겹치는 순간 숨이 어긋났고 온도가 올라갔죠. 창가의 빛이 흘러들어 탁자 위 잔안을 돌아다녔어요. 그 빛이 팔 피부를 스쳤죠. 가볍게.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묘하게 따뜻한 소름. 민석이 잠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탁자 가장자리를 짚었죠. 그 손이 내 손 근처로 왔을 때 시간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닿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 그 1초 사이에 공기가 진해졌어요. 숨이 겹치고 두 심장이 박자를 바꿨죠. 빛 하나가 흔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 공기결이 바뀌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알겠더라고요. 뭔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짧고 또렷하게. 민석이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여전히 손을 내리지 못했죠. 문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온 태진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멈춰 있었어요. 방금 전 공기의 잔열이 아직 팔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엔 무언가가 조용히 녹고 있었죠. 아침이 왔어요. 창밖은 여전히 하얗게 얼어 있었고 해는 흐릿하게 떠올랐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정원에 동백나무가 보였어요. 어제와 똑같았어요. 눈은 녹지 않았고 가지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민석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글자 위를 맴돌 뿐이었어요. 읽고 있는 건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저를 봤지만 곧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죠.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거절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웠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차를 탔어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유리창에 다 흐려졌죠. 옆집 창문이 보였어요. 어젯밤 본 그 남자가 또 캠퍼스 앞에 서 있었어요. 붓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가끔 멈춰서서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이 갔어요.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생동감이었죠. 민석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와도 기대할 게 없었죠.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풀릴 것 같던데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춥잖아.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민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정원을 바라봤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먹을래요? 응. 저녁엔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어제 본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렸던 태진입니다. 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이 맑았죠. 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온 김에 인사차 떡을 좀 돌리려고요. 받아주시겠어요? 그가 손에 든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어요. 봉투가 따뜻했어요. 방금 만든 떡인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천만에요. 혼자 사는데 이웃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그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쪽이 또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죠. 그냥 이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화가시라고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주로 풍경화를 그려요. 요즘은 겨울 풍경에 꽂혀서 매일 캠퍼스 앞에 앉아 있네요.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집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밖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저 동백나무요. 눈 쌓인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는 고개를 돌려 동백나무를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얼어붙은 나무였어요. 생기 없고 죽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르게 보였어요. 하얀 눈 사이로 붉은 가지가 드러나 있었고 그 대비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저도 오래 가꿨는데 요즘은 잘 안 보게 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 나무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태진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도 될까? 민석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입은 먼저 움직였어요. 네, 기회 되면 그럴게요. 좋아요. 그럼 또 봬요. 그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석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보고 있었죠. 누구였어? 민석이 물었어요. 옆집 화가요. 인사차 떡 가져왔어요.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부엌에 놓고 찻잔을 들었어요. 물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냥 입에 댔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왔어요. 저는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두부 한 접시. 간단했어요. 민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식탁 위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밥을 다 먹고 민석은 다시 소파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시렸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옆집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태진이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혼자 살면서 매일 그림만 그리면서 뭘 느끼는 걸까? 저처럼 텅 빈 마음을 안고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와 달리 뭔가를 채우며 사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이 갔어요. 민석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요.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물기를 닦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석이 졸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희미했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다 민석 무릎에 덮어줬어요. 그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가 처져 있었어요. 예전엔 웃는 얼굴이 좋았는데 이젠 그 웃음을 본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잠들자. 내일이 오면 오늘처럼 또 하루를 보내면 돼. 그렇게 살면 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원에 나갔어요. 눈을 치우려고요. 삽을 들고 동백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눈이 꽤 쌓여 있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진이 담장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눈 치우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손이 많이 시리실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사라졌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태진이 들어왔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잠깐 쉬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삽을 놓고 그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그가 보온병 뚜껑을 열어 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마셔보세요. 생강차예요. 저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가슴까지 온기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죠. 맛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겨울엔 이게 최고죠. 태진이 자기도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지가 흔들렸어요. 눈이 살짝 날렸고 그 눈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저 동백나무 정말 멋있어요. 태진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래 가꾸셨다고 했죠? 네, 10년 넘었어요. 처음 심을 땐 작았는데 이렇게 자랐네요. 제가 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꽃이 안 피어요. 예전엔 봄마다 붉은 꽃이 가득했는데 올해는 망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모습도 아름다워요. 눈 쌓인 가지가 마치 그림 같아요. 태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봤어요. 그랬어요. 태진의 말대로 나무는 지금도 아름다웠어요. 하얀 눈과 검은 가지, 그 사이로 드러난 붉은 껍질. 생각해보니 꽃이 없어도 충분히 예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에 오실래요? 저 나무 그린 그림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도 될까? 민석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태진의 작업실은 옆집 2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물감 냄새가 났어요. 창가에 캔버스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벽엔 완성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췄죠. 여기에요. 태진이 한 캔버스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림 앞에 섰어요. 동백나무였어요. 눈 쌓인 가지, 검은 줄기, 하얀 배경.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림 속 나무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붉은 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빛이 눈을 녹일 것만 같았죠. 와! 저는 말을 잃었어요. 어때요? 태진이 물었어요. 아름다워요. 제가 본 나무랑 똑같은데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림은 그래요. 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는 저 나무에서 온기를 봤어요. 태진이 말했어요. 온기요? 네. 눈 속에서도 살아있잖아요. 꽃은 없어도 여전히 숨쉬고 있잖아요. 그게 저한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나무를 보며 생각했어요.
꽃이 없다고 눈에 덮였다고 죽은 게 아니구나.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저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 색, 온도 같아요.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태진이 저를 봤어요.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맞아요. 온도예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죠. 방 안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림 정말 멋있네요. 보여줘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또 놀러 오세요. 태진이 웃었어요. 저는 작업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호흡이 고르지 못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그림 본 건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민석이 물었어요. 정원 좀 정리하고 옆집에 잠깐 들렀어요. 옆집? 네, 화가요. 그림 좀 보여줘서요. 그래.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뜨거움은 식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동백나무가 보였어요. 눈 쌓인 가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온기를 봤어요. 저도 이제 보였어요. 그 온기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몸이 뜨거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자꾸 창밖을 봤어요. 태진의 작업실이 보였거든요. 그가 캠퍼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붓을 들고 색을 칠하고 가끔 멈춰서서 생각하는 모습이요. 민석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저와 대화도 거의 없었죠. 아침엔 밥 먹어요라고 말하면 응이라고 대답했고, 저녁엔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답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태진을 생각하면 민석이 더 멀게 느껴졌거든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태진을 생각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어요. 태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왜요? 제가 새 그림을 그렸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잠깐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실에서 민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갔다 올까? 잠깐만요. 저는 거실로 가서 민석에게 말했어요. 옆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태진과 함께 옆집으로 갔어요. 작업실 문을 열자 이번엔 다른 냄새가 났어요. 테레핀 냄새였어요. 유화를 그렸나 봐요. 창가에 새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에요. 태진이 캔버스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그림은 정원이었어요. 제 정원이요. 동백나무, 벤치, 눈 쌓인 땅. 그런데 그림 속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며칠 전 창밖을 보다가 선영 씨가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렸어요. 태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림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저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가 살짝 숙여져 있었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저 이렇게 외로워 보여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외롭다기보다는 그리운 것 같았어요. 그리운 거요? 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잃어버린 걸 찾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았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요. 민석의 목소리를, 민석의 웃음을, 민석의 온기를. 하지만 그건 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태진이 한 발 다가왔어요.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그가 낮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민석과 달랐어요. 민석은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태진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진이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손끝 앞에서 멈췄어요. 닿기 직전이었어요. 공기가 부풀었고 빛이 흔들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태진이 손을 내렸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림 잘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황급히 작업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어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뻔한 걸까요? 아니, 정확히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 제가 바랐던 걸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흘러 턱을 타고 내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석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뭐 하고 있어? 물 좀 마시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민석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 보고 온 거예요. 그뿐이에요.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 선이 흔들렸다는 걸, 닿지 않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걸. 저는 창가에 섰어요. 동백나무가 보였어요.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가지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제 막 녹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민석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민석의 손이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차갑게 서로를 대하게 된 게. 저는 손을 거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였어요. 태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지만 민석을 보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민석의 아내예요.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두근거릴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잠들어야 했어요. 내일이 오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생긴 착각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감정이라는 걸.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태진을 피했어요. 창밖을 보지 않으려 했고 정원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와 마주치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엔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에게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죠. 어느 날 친구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야 뭐 그렇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윤희는 예리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았어요. 윤희야, 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뭔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옆집에 이사 온 화가 이야기, 그와 나눈 대화, 그림을 본 일, 그리고 그날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말했어요. 윤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선영아.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너 아직 두근거릴 수 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윤희야, 그게 문제야. 나 58이야. 민석이랑 결혼한 지 30해야. 근데 다른 남자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이게 말이 돼? 왜 안 돼? 너도 사람이잖아. 감정 있잖아. 하지만 난 유부녀야. 그래, 유부녀지. 근데 민석이는 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요즘 너 말 들어보면 너희 둘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던데. 윤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민석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손 한 번 잡지 않았어요. 대화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선영아,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어.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넌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윤희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민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얼어붙은 채로 감정 없이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백나무에 눈이 거의 다 녹아 있었어요. 가지 끝에 작은 망울이 보였어요. 꽃망울이었어요.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그 망울이 이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원에 나갔어요. 동백나무 가까이 가서 꽃망울을 봤어요. 작고 단단했어요.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 안에 붉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럼요. 살아있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진이 담장 너머에 서 있었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털며 말했어요.
태진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번엔 제가 실례를 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거든요. 그의 손이 제 손끝 앞에서 멈췄던 순간, 공기가 뜨거워졌던 순간을요. 꽃망울이 나왔네요. 태진이 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네, 오늘 발견했어요. 봄이 오나 봐요. 그러게요.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가 웃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나무를 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가지가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겨울 햇살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포근했죠. 선영 씨. 태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럽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태진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선영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처음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목소리가 떠올라요. 웃는 얼굴이 보여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자꾸 생각나요. 창밖을 보면 당신이 보여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신 목소리가 들려요. 태진이 한 발 다가왔어요.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 숨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알아요. 태진이 대답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제 뺨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얼굴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선영 씨.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 순간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태진도 손을 거뒀어요. 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굴이 뜨거웠고 손이 떨렸어요. 민석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왜 그래? 얼굴이 빨개. 운동 좀 했어요. 정원 정리하느라. 제가 얼버무렸어요.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시 텔레비전을 봤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키스할 뻔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입술이 닿았을 거예요. 민석이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멈추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유부녀예요. 민석의 아내예요.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 온기에 몸을 맡길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태진의 손이 제 뺨에 닿았던 감촉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민석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민석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가까이 있었지만 닿고 싶지 않았어요. 차가울 것 같았거든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태진의 손은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온몸을 녹였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 옆에서 감정 없이 그저 의무만 수행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두근거리고 싶었어요. 설레고 싶었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베개가 젖었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계절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태진을 피했어요. 정원에도 나가지 않았고 창밖도 보지 않았어요. 그와 마주치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뺨에 닿았던 그 온기가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민석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들고 점심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채널만 돌렸어요. 저를 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제가 민석을 불렀어요. 응? 민석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우리 이야기요. 우리 관계 이야기. 그제야 민석이 저를 봤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있죠. 우리 요즘 대화도 안 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말도 없어졌고 저한테 관심도 없어졌어요. 저는 당신 옆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퇴직한 게 죄야? 나도 힘들어.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는데 할 일이 없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거예요? 무관심? 내가 무관심했어? 나는 집에 있잖아. 매일 당신 옆에 있잖아. 몸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민석이 멈췄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민석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지연아. 민석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요즘은 여보라고만 불렀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한테 뭘 해줘야 할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대화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민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뭐가 미안한 건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태진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역시 태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요즘 안 보여서 혹시 제가 실례를 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진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선영 씨, 저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유부녀예요. 민석이란 사람과 30해를 살았어요. 그 사람을 배신할 순 없어요. 알아요. 태진이 낮게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선영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아니까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태진이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줬어요. 손가락이 귀를 스쳤고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이건 우리 둘 다 아니에요. 태진이 속삭였어요. 당신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를 괴롭힐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거리를 둬야죠. 서로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진이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맞다는 걸.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태진이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가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요.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거리를 두는 게, 만나지 않는 게, 이 감정을 묻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뭔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민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 민석이 물었어요. 그냥요. 제가 대답했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백나무에 꽃망울이 더 커져 있었어요. 곧 필 것 같았어요. 붉은 꽃이 봄을 알리는 꽃이요. 하지만 제 안의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태진을 보지 못했어요. 창밖을 봐도 그의 작업실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디 간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불을 켜지 않는 걸까요? 저는 매일 정원에 나갔어요. 동백나무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꽃망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곧 필 것 같았어요. 민석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저번 대화 이후로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풀렸던데 산책이라도 나갈까?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진짜요? 응. 오래 집에만 있었잖아. 나가자. 민석이 일어나 코트를 입었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오랜만에 민석과 함께 밖에 나가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겨울 바람과는 달랐어요. 조금 부드러웠어요. 저기 벤치에 앉을까? 민석이 물었어요. 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지연아. 민석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저번에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대로 말 안 했잖아. 뭐가 미안한지도 안 말하고. 저는 민석을 봤어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나 퇴직하고 나서 많이 무너졌어.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었어. 당신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사귀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든 거 알면서도 저는 제 외로움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민석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었나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어. 아직 우리 시간 많이 남았잖아. 민석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옆집을 봤어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잠시 그의 실루엣이 보였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는 괜찮았어요. 태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어요.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민석을 선택했어요. 30해를 함께 산 사람, 앞으로도 함께 살 사람. 태진은 제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줬지만 민석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원에 나갔어요. 동백꽃이 피어 있었어요. 붉은 꽃이 가지에 가득했어요. 겨울 내내 기다렸던 그 꽃이 드디어 피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와, 정말 예쁘다.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어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사진 찍어줄까? 네, 좋아요. 저는 동백나무 앞에 섰어요. 민석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렌즈를 통해 저를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웃어봐.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셔터 소리가 났어요. 잘 나왔어. 보여줄까? 민석이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화면 속 제가 보였어요. 동백꽃 앞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예쁘네. 민석이 말했어요. 당신이 제일 예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58인데도 부끄러웠어요. 민석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기. 민석이 담장 너머를 가리켰어요. 태진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슬펐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작별 인사였어요. 말없는 작별이었죠. 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외롭지 않길 바랐어요. 언젠가 그도 따뜻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민석이 물었어요. 옆집 화가요. 인사 정도만 나눴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이상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이 커피를 탔어요. 오랜만에 직접 타는 거였어요.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춥지? 조금요. 손 좀 녹여.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웠던 제 손을 그의 큰 손이 감쌌어요. 천천히 온기가 전해졌어요.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얼어붙었던 우리 사이의 공기가 천천히 녹고 있었어요. 저는 민석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요. 제가 속삭였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오래 안 한 말 같아서요. 나도. 민석이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백꽃이 보였어요. 붉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동백꽃이 만개했어요. 정원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그 붉은 빛이 저를 맞이했어요. 민석과 저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대화도 많아졌어요. 사소한 이야기들을요. 오늘 날씨, 어제 본 영화, 저녁 메뉴.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우리를 다시 연결시켰어요. 민석은 취미를 찾았어요. 사진이었어요. 제가 동백꽃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 이후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원을, 하늘을, 저를 찍었어요. 모델 해줄래? 민석이 웃으며 물었어요. 또요? 어제도 찍었잖아요. 매일 찍어도 모자라. 당신 예쁘니까.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58이 되어서도 남편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친구 윤희가 놀러 왔어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윤희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뭔가 텅 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채워진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채워졌어요. 민석이랑 다시 가까워졌거든요. 잘 됐다. 그 화가는 어떻게 됐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리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죠. 근데 민석을 선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설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민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현명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무너지는데 넌 선을 지켰잖아. 무너질 뻔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진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그 감정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 저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민석에게서요. 그래서 민석한테 말했구나. 네.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롭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윤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잠깐 나와봐. 저는 거실로 갔어요. 민석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왜요? 이거 봐. 민석이 화면을 돌렸어요. 여행 사이트였어요. 제주도 숙소가 떠 있었죠. 여행 가자. 민석이 말했어요. 여행이요? 응,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지 30년 됐잖아. 다시 가자. 둘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좋아요. 가요. 민석이 웃었어요. 다음 달에 예약할게. 벚꽃 필 때 가면 예쁠 거야. 저는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정원에서 동백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삿짐 나르는 소리였어요. 태진이 이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태진이 나왔어요.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담장 쪽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가시나 봐요. 네. 시내 쪽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선영 씨. 태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요. 저는 괜찮아요.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담담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했어요. 선영 씨 덕분에 좋은 그림 많이 그렸어요. 동백꽃 그림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감사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태진이 돌아섰어요. 이삿짐 차에 올랐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제자리를 지켰어요. 누구야?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화가요. 이사 간대요. 그래? 그럼 새 이웃이 오겠네. 민석이 제 옆에 섰어요. 함께 동백꽃을 봤어요. 붉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꽃이 정말 예쁘다. 민석이 말했어요. 그래요. 올해 제일 많이 피었어요. 당신이 잘 가꿔서 그래.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겨울이 완전히 끝났어요. 봄이 왔고 꽃이 피었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꽃향기가 섞여 있었죠. 저는 살아 있었어요.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숨 쉬고 있었어요. 민석과 함께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고 햇살이 방 안을 채웠어요. 유리창을 닫았지만 안쪽의 공기는 아직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겨울의 끝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